안녕하세요. 저는 가인에서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들이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애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실 거라서 뭐 애들 시험 어떻게 나왔나, 그리고 어떤 결과 얻었는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름방학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시죠? 이번 결과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바뀐 걸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잘한 애들은 엄청 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준비한 애들은 좀 점수를 잘 받고 잘했어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애들은 1등급 맞는 애들은 어디 갖다 놔도 1등급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상위권의 상승이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이 점수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일단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은 어떤 킬러 문제를 내서 얘네들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수업 잘 들었어? 그리고 수업 내용 잘 이해하고 있니? 그냥 이 정도예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그 전까지 제일 생명과학이 어려웠던 학교가 상문고거든요. 옛날 개정 전에 용어도 막 쓰고 프린트도 다 따로 있고 진짜 어려웠는데 상문고마저 학교 전체 수업을 그냥 교과서에다가 필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필기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범위를 얼마나 학습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반포나 서울고는 지금 3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들어가세요. 그랬을 때 이 각각 1, 2, 3단의 선생님이 이번 시험범위거든요, 이게.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일단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전의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도 신경계나 항상성, 외워야 될 거, 자료 분석할 거 너무 많고 여기는 그냥 다 암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포나 서울고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전체 생명과학의 60%가 넘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잘한 애들은 잘 따라와요. 근데 보통 중위권 아이들은 하다가 지쳐요. 생명과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제도 매번 나가고 심지어 막 숙제를 검사한 다음에 뭐 했다 안 했다 막 문제도 나가니까 애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포기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도 잘하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보통 평범한 친구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자. 근데 그게 어려운 킬러 문제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이번 이제 개정 교육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시행착오에서 얻은 결과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 유전만 했어요. 선생님 저 막전이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것만 다 풀어봤어요. 그 어려운 부분은 제가 방학 때 8주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저 어려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8주 동안 유전으로 불태웠어요. 그럼 그게 되게 시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반포고 시험지인데 8쪽이죠? 근데 내가 그 어려운 8주 동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거기서 8주 동안 공부한 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저 네모 박스 3개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3개 문제도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진짜 머리 싸매서 풀었을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킬러 찾아서 풀고 그건 수능 문제 볼 때, 지금은 교과서 개념,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거 설명해줬는지, 특히 반포고 서울고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특히 반포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워딩으로 하시는 거 막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애들이 필기를 정말 깜지처럼 해와요. 그런 걸 안 놓치려고.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킬러에 집중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법은 전범위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예전에는 제 틀리게 해서 1등급 가르려고 막 옛날에 이상한 또 심리형 같은 거 나오고 했잖아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고, 보통 우리가 이 생명과학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하지라고 그냥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보통의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은 범위에서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학교 수준에 맞는 거. 물론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내신 수준이 좀 낮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다 동일하게 쉽진 않아요.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아닌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막 킬러 문제 많이 풀리고 이런 거 저도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게 엄청 크게 아이들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사실 내신 대비 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여름방학 때부터는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 맞춰서 학교 분위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는 서초, 그리고 동덕, 성령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범위를 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희 수업이 지금 2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다 하진 못해요. 하지만 보셔도 이거는 그냥 암기예요.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암기로 되진 않고, 심지어 어떤 이런 뭐 광합성이라든지 세포업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 수업 내용 자체가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아이들한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대부분 학습한다는 게 일단 키포인트고, 뭐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풀이 같이. 왜냐면 사실은 방학 되게 짧아요. 아마 이거 금방 배우고 바로 또 이야기 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 개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나치지 않은 문제풀이.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결국 2학기 때 써먹을 과목이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